막말하는 장인에게 이혼으로 보답해드렸습니다. 장인어른 환갑잔치에서 저는 이혼을 결심하는데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혼 5년차 평범한 직장인이자 요즘은 작은 사업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 맞벌이를 하며 열심히 살아왔죠. 하지만 장인어른께서는 그런 저를 늘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지방대 주제에 우리 딸이 아깝다. 사위랍시고 한 게 뭐 있어? 그 막말 술자리에서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언젠가는 결과로 보여드리자 그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다행히 제 사업이 성장하면서 이제는 연봉이 억 단위로 넘어섰습니다. 당당해지고 솔직히 이제는 누구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맞이한 장인어른의 환갑잔치, 장모님이 제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죠. 사위 장인어른께 한마디 해드려. 저는 미리 준비해둔 선물을 떠올리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장인어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야, 넌 그냥 앉아있어. 빈손으로 와놓고 무슨 인사야? 순간 숟가락 소리 하나까지 멎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제게 쏠렸죠. 그리고 이어진 말이 제 가슴을 후려팠습니다. 요즘 돈 좀 번다더니 결국 우리 딸한테 기대 사는 거잖아. 사위랍시고 한 게 뭐 있어? 등쳐먹는 거머리 같은 놈. 그 말에 제 귀가 얼얼했습니다. 온 친척들 앞에서 저는 한순간에 무능력한 사위로 전락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해온 상자를 탁자 위에 올려놨습니다. 빈손이라 하셨죠? 하지만 이게 제가 준비한 선물입니다. 뚜껑을 열자 반짝이는 골드바가 모습을 드러냈죠. 순간 여기저기서 감탄이 터졌죠. 저는 장인어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장인어른, 지금 생활비도 손주 학원비도 가족 여행비도 전부 제가 번 돈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잔치상 아버님 자리 앞에 술 한 잔까지도 제 돈으로 마련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저를 빈손 취급하십니까? 순간 주변이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등쳐먹는 거머리라뇨? 저는 제 힘으로 가정을 세운 사람입니다. 존중 없는 자리에 더 머물 이유는 없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저는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뒤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창피하게 왜 그래?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창피한 건 내가 아니라 당신 아버지야. 사람 하나 제대로 존중 못하면서 체면 운운하는 게 더 부끄럽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용히 덧붙였죠. 됐어. 오늘로 끝내자. 이 결혼 이제 그만하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너무했을까요? 아니면 당연한 선택이었을까요?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며느리 편만 드는 아들로 이제 엄마 노릇 그만하고 싶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며느리가 잘못을 해도 요즘 세대가 변했어요. 엄마가 이해해주세요. 옆에 있는 아들이 한마디 툭 던지네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잖아요.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죠. 손님 온다고 며느리에게 부탁 하나 했을 뿐인데 엄마, 그건 옛날 방식이에요. 와이프도 힘들어요. 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엄마는 뭐야? 평생 너한테 잔소리만 한 사람이었니? 그리고 내 마음을 놓아버린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며느리가 식탁에 반찬을 놓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너무 간섭이 많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그 옆에서 제 눈을 피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죠. 엄마가 좀 이해해요. 와이프가 요즘 스트레스 많아서 그러니까. 그 한마디에 그동안 참고 살아온 내 인내가 무너졌습니다. 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둘이서 잘 살아라. 이제부터 나는 절대 간섭하지 않으마. 아들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나는 이미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챙겨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아들이 결혼하고 10년째 되는 날이기도 했고 결혼과 동시에 아들의 집 마련에 도움을 주고 싶어 들어놓은 적금 만기일이었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왔는지.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아들을 잃어버린 기분이 강하게 드네요. 저는 독하게 마음 먹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평생 너만 챙기며 살았지만 이제부터 나도 너를 출가외인으로 생각하마. 그날 이후로 나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며느리 생일, 손주 생일, 그 어떤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가족이라도 서로 생각하는 마음이 없으면 남보다 못하다는 걸. 물론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참아라, 피는 물보다 진하다.
하지만 나는 이제 그 말 믿지 않습니다. 서로 위하는 마음이 없는 가족은 피가 아니라 상처만 남길 수도 있습니다. 며느리 편만 드는 아들놈. 이제 엄마 노릇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선택이 잘한 일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 전해주세요. 인공수정으로 출산한 전처의 행동이 기가 막힙니다. 협의이혼 도장 찍던 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었습니다. 정말 이대로 끝낼 거냐고 말입니다. 그녀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냉랭하게 돌아서는 뒷모습만 보았습니다. 결혼 4년, 서로를 핥힌 흔적만 남은 싸움 끝에 이혼이 답이다라고 서로를 설득했지만 그녀의 표정은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혼 서류가 정리되고 몇 달 후 친구에게서 날벼락 같은 말이 들려왔습니다. 너 전처 임신한 거 몰랐어? 출산해서 부모님 집에서 혼자 키우고 있다더라.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왜 나한테는 한마디도 안 한 거지? 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전화를 걸어 묻고 싶었지만 그녀의 번호는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 후 몇 번의 연락 끝에 겨우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전처는 지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 품에 안긴 아이는 놀라울 만큼 나를 닮아 있었습니다. 그 아이 내 아인 거 맞지? 그녀는 얼어붙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혼 후에 인공수정 받았어. 내 아이 맞아. 나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인공수정, 이혼 후에? 왜 날 닮은 거야? 어떻게 내 아이일 수가 있어? 그녀는 고개를 돌리면서 말했습니다. 정자은행에서 연락이 왔어. 보관된 정자가 폐기된다고. 미련이 남았나 봐, 바보같이.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를 지우려 했으면서도 나를 닮은 아이를 가지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말하고 싶었어. 그렇지만 우리가 결혼 생활 내내 그렇게 싸웠는데 겁이 났어. 그래서 난 혼자라도 키우고 싶었어. 나는 순간 울컥했지만 가만히 고개를 들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내 결정 존중해. 근데 그 아이 키우는데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그녀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나를 바라봤습니다. 날 원망하는 줄 알았어. 나는 처음으로 속마음을 내비쳤습니다. 원망했지. 근데 너도 아이도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게 아빠로서 책임이기도 하고. 그 순간 꽉 다쳤던 그녀의 표정이 처음으로 풀어졌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 둘이 싸우자고 한 게 아니었잖아. 이제는 각자 행복하자. 그날 이후 우리는 부모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습니다. 증오도 시간이 지나면 옅어지는 것을 말입니다.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오빠의 상견례장에서 예비 신부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나는 굳어버렸습니다. 오빠의 결혼 소식을 들은 날 기쁜 마음보다 먼저 긴장이 앞섰다. 오빠는 오랫동안 연애 운이 없었습니다. 퇴근하면 늘 혼자 라면을 끓여 먹고 명절에도 나와 아빠 옆을 지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오빠가 드디어 결혼을 한다니 우리 가족의 기쁨은 말로 다할 수 없었습니다. 상견례 전날 오빠가 나에게 서윤이도 꼭 와줬으면 좋겠어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예뻐서 깜짝 놀랄 수도 있어. 그 말이 머릿속에 맴도는 사이 식당 문이 열리며 오빠의 예비 신부와 그녀의 부모님이 들어왔다. 나는 밝게 인사하려고 고개를 드는 순간 그대로 굳어버렸다. 너무나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눈가에 잔주름이 생겼지만 그 따뜻한 눈빛과 부드러운 미소는 절대 잊을 수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은지라고 합니다. 정은지, 그 이름이 들리는 순간 아팠던 기억이 폭풍처럼 밀려왔다. 그때 나는 끔찍한 왕따였습니다. 지우개 가루를 머리에 뿌리며 키득거리던 아이들, 내 책상에 적혀있던 모욕적인 낙서들, 혼자 먹는 점심시간의 적막. 엄마도 없던 시절이라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하고 그저 숨쉬듯 버텼습니다. 매일 안 좋은 생각만 하던 그 시절, 나를 붙잡아준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은지 선생님. 수학 선생님이 유일했습니다. 풀이 죽어있던 내게 다가와 선생님 좋아하는 빵인데 같이 먹을래? 하며 건넸던 맛있는 빵. 문제를 풀지 못해 놀림받던 날
조용히 등 뒤에서 들려오던 말. 괜찮아. 다시 해보면 돼. 넌 할 수 있어. 그 한마디들이, 그 미소가, 그 손길이 무너지는 나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저 중학교 때 서윤이에요. 그녀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서윤이? 세상에 이렇게 큰 숙녀가 됐네. 오빠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우리 둘을 번갈아 보았다. 나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이분은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던 시절 날 구해준 분이야. 선생님은 눈시울을 붉히며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때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고 있었어.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선생님이라면 오빠의 인생을 맡겨도 안심이에요. 아빠는 가만히 미소 지었고 오빠는 얼굴까지 붉어졌다. 돌아가신 엄마가 하늘에서 보내준 선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따뜻한 댓글로,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